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전헌입니다. 그리고 네, 문화교차학과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과 덕분에 요즘도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즐겁게 늙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카이프로 뵙는 이유는 제 몸뚱아리가 서울에 있지 않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몸으로 직접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 전자파를 통해서 스카이프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으로는 14시간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3시간입니다. 미국에는 일광 전략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시간이 더 주니까 그게 꽤 멀죠 사실은. 근데 뭐 멀다 그래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그것도 번쩍하면 저 서울에 있다가 또 여기 있다가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데 저는 16년, 17년, 2년 동안 이 스카이프라는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없던 것을 이렇게 이끌어낸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수업하는 그 체험이 참 새로운 체험이었어요. 우리가 뭐 늘 영상도 많이 보고 그렇게 사니까 영상 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실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숨 쉬면서 공부하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스카이프 체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또 큰 공부예요. 역시 이렇게 만나 봬도 같이 같은 현장에 있는 거로구나. 그런데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장소에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느끼면서 있으면 같은 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제 화면에서 뵙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도 보니까 역시 같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스카이프에 대한 뭐를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공존한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배워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러분들 소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 여기 벌써 이수 선생님부터 제 구면들이 쭉 앉아 계신데 여기 저희 이용관 선생님, 권영찬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다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계신데 그래도 제가 처음 뵙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 시간은 하시고 싶은 것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로 수업이 다 끝나면 또 저는 오늘 공부 보니까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자기소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름은 최인호고요. 네? 최인호고요. 해인호 선생님, 네. 남자 이름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순간 첨단 기술이 갖춰진 지금 현 이곳에서 네. 아주 아주 오래전 삼국유사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너무 좋, 기이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교수님을 이렇게 이제 멀리 뵙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앞으로 한 학기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올해 신입생이고, 네, 그, 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박사 신입생이. 네, 박사 네, 네. 신입생이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제 나름의 경험이나 얕은 음, 시간 안에서 어떤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역사적인 것이나 인문학적인 지식이 음, 좀 많이 부족해서 네. 배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인호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신입생 그렇게 김, 안 해도 다 돼요. 아, 고성능 마이크니까. 자꾸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네요. 네, 여기가 마이크. 아, 그렇구나. 저거 들을 뻔했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득이라고 하고요. 네, 네, 외잤어요. 어들뚝자. 네. 네, 저도 이름이 외자입니다. 공통분모가 있으시고. 네, 직업은, 네네. 직업은 그냥 만년 혼자 화가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지금. 너무. 네, 그 이상 좋은 말씀이 없죠. 네, 설명이 필요 없이 좋습니다. 네, 아주 뭐, 우리가 좋다는 말 들으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겠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사학기차 김동이고요. 현재 네, 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그동안 사학기차까지 오는 순간 성실하지 못하게 다녔는데요. 그래도 또 교수님 뵙고 싶어서 이 간부 신청했고요. 영광입니다. 제가 귀에 들어오는 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번 음, 학기도 많이 네, 어려운데 제가 부족하니까 네, 한 번 더 어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요양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공부하면서 아하,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노년의 시대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네, 본업을 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네, 고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네, 접목을 해서 앞으로 노년기에는 어떤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을까? 네, 노년에 누구든지 태어났다가 다 자연으로 돌아갈 때 정말 네, 행복한 마음으로 네, 그래도 정말 고마웠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네,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음,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고전을 배워갖고 그거에 무슨 논문도 쓰고 싶고 제가 좀 늦게 시작한 게 좀 너무 아쉽고요.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오늘 작가 일기에 오신 선생님들은 젊으면서도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뚜렷하게 하고 있으니까 부럽고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학기 동안 항공유사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고 네.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최대한 안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제 얼굴은 늘 뵙곤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환하게 듣기가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박사 4학기고요. 이제 네. 한국도 51살 권영찬이라고 하고요. 늦었지만 또 지금 이제 8살, 5살 두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고요. 네. 제 직업은 이제 뭐 방송 연예인으로 치면 이제 27년 차 방송 생활을 아하. 이제 또 방송 생활하는 중에 우연찮게 제가 이제 뭐 2005년, 2006년, 2007년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어서 사실 네. 저는 명예를 한번 잃어봤고 또 2007년 네. 건강과 돈을 잃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미투 사건으로 조민기 씨가 안타까운 이제 가사를 선택을 했는데 어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미안하다는 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게 또 우리 문화교차학과의 또 다른 주제잖아요. 그래서 네. 진정한 제가 지난 학기에 주역을 배우면서 참 좋았던 거는 아무리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음. 어둠으로 인해서 그게 내 그림자냐 누구의 그림자냐지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구치소에서 37일 동안 있어 보니까 억울하지만서도 물론 이제 나중에 잘 됐으니까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기업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또 마케팅을 나름 이제 업으로 삼는 왜냐면은 2007년 억울하게 구치소 수감됐을 때 모든 방송이 다 잘렸거든요. 아하. 먹고 살려고 시작한 마케팅 일이 그 이후에 그 환경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지경과 영역을 넓혀준다고 해서 3년 만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박정 선수의 총괄 마케팅 국내회사를 맡으면서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이름을 많이 날리게 됐고요. 네. 현재는 뭐 대기업, 공기업에서 이제 강연을 좀 꽤 많이 하고 나름 비용도 좀 최대로 받는 스타 강사라는 좀 호칭을 또 받았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최근에 홈쇼핑에 제가 마케팅을 런칭했는데 그게 좀 다 대박 아닌 대박이 나서 좀, 네. 좀 왜냐면 두 아들을 제가 60대도 첫째가 17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네, 뭐 다른 선생님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네. 네, 겸손한 것도 있지만서도 사실은 또 제가 또 보니까 유교적으로 또 우리 몸에 너무 겸손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도 또 해서 저는 이제 체험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기업에서 많이 강연하는데 근데 앞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 삶인데 이걸 좀 고전이나 아니면 서양 철학사에서 좀 이렇게 갖고 와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석사 때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네. 프로이드는 좀 제가 뭐 관심 있는데 융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융이 먼저 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고전이라고. 그래서 네. 권영찬 씨 살았던 얘기가 본인 얘기 같은데 이미 예전에 이미 많은 현인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이 국민대학교 문화교수학과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석사 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곳 음. 박사학위면서 투유를 많이 했고 또 과연 나다운 나는 누군가 그리고 이제 또 또 다른 선생님들이 박사 때문에 석사 때문에 논문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즐기시는 건 어떤가라고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저는 대신 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4학기 때 전원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마케팅적으로 좀 쓰려고요. 왜냐면 나는 전원 교수님의 직계 제자다라고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또 뒤늦게 왔는데 돌아도 많이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이 교회에서 졸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꿈으로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 교수님의 말이 다 꿈으로도 들리고 아무튼 간에 저희 사학기 중에서는 우리 김종희 회장님이랑 또 제가 부회장이 들으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엘리트 두 명이 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이제 제일 즐거운 건 또 갈수록 자꾸 우리 석사이나 박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갖고 좀 저는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번에 3064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야사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자로만 사실은 저희가 다 했는데 요번에는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또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니까 또 저희 3학기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네. 같아요. 네. 예, 아주 안영상 교수님이 우리 이 스카이프 교실에 대한 그 새로운 구상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영관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박사 이제 3학기 때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뭐 작년 1년 하고 나니까 벌써 3학기 차 들어왔는데, 아, 네,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이거 박사 기본이 너무 없이 들어와서 이게 고전을 갖다 배우다 보니까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삼국유사가 이게 그래도 옛날 그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청강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양페이입니다. 양패, 페이. 네, 양패 선생님. 네. 저 석사 2학기예요. 네. 아이고.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말 할 줄 아시죠? 교수님 중국말 아세요? 통역밖에 있어요. 저 중국에서 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도 잘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 어디, 지나시기가 괜찮으세요? 네. 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다, 의사소통이 되시니까 와서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66년에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제가 뭐라고 그래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그게 자기 동네에 사는 것보다 말이 다른 동네에 가서 어울려 살면서 사람들이 말이 달라도 사람 사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고 하는 거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 오셔서 우리 교실에 찾아 계셔서. 네. 안녕하세요. 전원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강생이고요. 네. 저는 2016년 석사 코스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3학기밖에 못했어요. 휴학하느냐고. 또 마지막 4학기도 휴학을 하는 바람에 지금 청강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일은 구두 디자이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중국 그 현지 공장에 가서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량은 제 맘대로 해서 공부도 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돈은 그걸로 못 벌고 다른 걸로 벌고 있고요. 교수님, 이거 네. 한국유사가 저희 뿌리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왕력을 읽어오는 건데 네. 이 신라 쪽에 특히나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군데 네, 네, 네. 왕이다. 근데 네. 왕역이래요. 네, 네.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도 왕 같네요. 아주 네, 제대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한동안 교실에서 뵙질 못해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여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저희들이 삼국유사를 읽을 텐데, 제가 삼국유사를 읽기로 한 거는 무슨 안현상 교수님이나 조정빈 교수님이 삼국유사를 읽어봅시다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다음 학기에는 또 뭐를 할까 이제 궁리를 하곤 하는데
제가 삼국 유사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를 좀 재공부 삼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2017년에 저희들이 주역을 읽고 서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삼국 유사를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신 제가 잘 아는 경희대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조현영 교수님이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삼국 유사가 궁금해가지고 삼국 유사를 좀 들여다보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들여다보세요 그러길래 제가 우리 문화교차학과에서 한 학기 같이 좀 읽어보고 공부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저더러 뭐라 그러시냐. 아이 그거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아주 골치 아픈 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손을 댔다가는요. 그거 주체를 못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 그런 겁니까? 근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그 삼국유사는 이제 조현영 교수님은 우리 한국어 자기 자신이 이제 한국어 학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세요. 국어학자라고 그러질 않으시고, 그게 이제 우리말을, 단순히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그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돌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지금 세계 각처에 널리 퍼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말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그리고 이 당시 조현영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요 어떤 때는 아프리카에 갔다가도 한국말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것보다 더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 거 보고 놀라고 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나는데 그분이 그러신 분인데 왜 그러면 선생님은 삼국유사를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그랬더니요. 아까 우리 안현상 교수님께서 소개하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련의 삼국유사는 한문으로 썼죠. 왜냐하면 세종대왕 전의 책이었기 때문에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련 스님은 한문을 남들이 쓰지 않던 방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문의 음이 우리말의 음하고 같으면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한문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박혁거세가 왜 박혁거세라 그러냐 하면 그게 호박같이 생긴 바가지같이 생긴 둥근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박혁거세라 그런다 그러고선 한문으로 박자를 써요. 그리고 이제 안현상 교수님이 네이버의 교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한문도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교재로는 한길사에서 나온 게 그래도 제일 최근에 삼국유사를 오랫동안 두고 연구하셨던 유학자죠. 이가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제자 되시는 두 분이 공력을 해가지고 허경진 교수와 교수가 한 이제 그레이트 북스의 삼국유사를 교재로 씁시다 그러는데 꼭 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가지고 계시네요. 저기 보니까
김득 선생님도 이 책 가지고 계시는 책인데, 여기 이제 뒤에 그 한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 꼭 안 찾아보셔도 되지만 찾아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한문 글자를 그렇게 썼어요. 그 박자를 쓰면서 그게 바가지라는 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바가지라고 부르는, 참외라고 부르는 과자를 쓰고서는 그거를 우리가 박이라 그래서 이게 박혀꺼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두라는 게 일종의 음과 한문을 자유롭게 혼용해 가지고 우리말을 한문을 가지고 쓰던 습관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여러분들이 늘 들어서 아실 처용가라는 그 오래된 우리 노래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용가도 어떤 처용가냐가 그 한 가지가 아닌데, 특히 이련 스님이 소개하는 처용가는 이련 스님 나름으로 처용가는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처용가는 이렇지만 이련 스님은 원본은 이랬을 겁니다 하는 이제 그 처용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우리말의 그 줄기를 연구하는 한글 학자들에게는, 특히 그 한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말의 모습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가 아주 큰 몫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한글 학자들이 아직도 많이 읽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책인데, 조현영 교수님께서 저더러 그 삼국유사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한글 학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련 스님의 이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그 한문을 가지고 한글을 거슬리는 일이 10명의 한글 학자가 앉으면 10명이 의견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책을 선생님이 어쩌자고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요. 그러면 그럼 뭐 저도 한마디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러겠네요. 10명이 앉아서 다 다르다면 뭐 전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원래 어수룩하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골라 잡지 않고, 저는 또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못 말리겠다고 저더러 그러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삼국유사는 알려져 있기를 김부식 안인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부식 선생님이 이미 삼국사기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려지기를 삼국의 역사에 관한 한 김부식 선생님이 결정판을 쓰셨다. 그렇게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었는데, 어쩌자고 이련 스님이,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오늘 왕력도 참 책 서두에 이렇게 왕력 같은 걸 써놓으면요, 그 책을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문 보는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번역한 것만 앞에 놨는데, 이런 도표가 처음에 나오면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이게 뭐 이런 걸 뭘 가지고 책을 쓰지? 이제 글을 쓴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평이 있는 김부식 선생님의 삼국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왕력을 앞에다 내세우면서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련 스님의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한글 학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교 학자들이 읽으신답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은 우리의 역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시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불교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현영 교수님 말씀이 저들어 아니 불교로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 하시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아마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하고 유교 경전을 많이 읽고 그다음 또 제 자신은 철학 공부도 했지만 또 기독교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뭐 불교하고 하기는 뭐 조현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계기는 불교 때문에 만났습니다. 원래 불교학자 제가 같이 아는 불교학자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얘기하면서 만난 분인데 근데 뭐 꼭 불교처럼 우리 역사를 읽고 싶으시는 않을 텐데 왜 이련을 다루려고 그러세요? 말리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 1월 달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딜 갔다가 뜻밖의 거기서 또 조현영 교수님을 막 부닥치고 그다음 또 뜻밖의 조현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서로 만날 수 있게끔 그 인연을 지어 주셨던 불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도 마치 약속이나 한 뜻이 한 장소에서 세 사람이 부닥치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조현영 교수님이 저한테 불쑥 묻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이런 삼국유사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두적두적 해보니까 제가 뭐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미가 부쩍 당겨가지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저더라 아이고 못 말리죠. 그러고서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셔가지고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자기가 2017년 연초에 일본에서도 요즘 이제 한국어 공부를 또 새로 하겠다고들 많이 그러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일본에서도 많이 한답니다. 예, 특히 일본 분들이 한국어를 몰라가지고는 한국을 알기가 어려운데 특히 한국은 몰라도 되겠다고 생각하던 일본 사람들이 그게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한글 공부를 우리말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아주 귀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러고서는 일본의 어느 절간에 이 삼국유사의 완본이 아주 잘 소장되어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삼국유사의 원본을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절을 찾아가는데 가니까요. 삼국유사 원본만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절인데 가니까 손을 씻어라. 그 다음에 잘 미리 들어오기 전에 대웅전에 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러고서는 삼국유사를 복원한 방으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일본 스님이 삼국유사가 얼마나 소중한 책이라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손에다가 다 장갑을 끼고서는 꼭 여러분들 귀중품 다룰 때 우리가 장갑 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조심스럽게 장을 다 넘기면서 이 소장한 물건이 왜 소중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삼국유사라는 책이
이렇게 일본의 어느 절간에서도 아주 보물로 이렇게 다뤄주고 있구나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삼국 사기 원본 새로 발견한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유사가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요, 권이 5개의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 1, 권 2, 권 3, 권 4, 그래서 권인데, 3권은 실정이 돼서 없고, 권 1과 권 2가 원본처럼 남아있는 본이 파란이라는 그 호를 가지신 우리 국문학자가 연세대학교에 보관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결정하기를 보물로 국보로 지정을 했다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완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레이트 북스 한길사판의 상류사의 발문을 보면 이 책도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일현 스님이 이제 쓰신 거니까 13세기에 말에 쓴 건데, 사람들이 그런 글이 있다는 얘기는 듣는데 책을 접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찾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종 때는 이제 1400년 되니까 15세기죠. 성종 때에 연산군, 성종 연산군 때에 이 경주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원본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찾던 원본이라고 그러면서 구한 책이 있었는데, 그 원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책이 번역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현영 교수께 좀 부탁을 했어요. 한길사판의 원본하고 선생님이 일본 가서 구경하셨다는 그 원본하고 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확인해 주시겠노라고. 그래가지고는 애를 쓰시더니 확인이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확인하는 과정에 경희대학교에서 불교 스님이시면서도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제 삼국유사를 원본과 번역을 같이 해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대조해 보니까 이 한길사판하고 같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리냐면요, 일현 스님은 스님이신데 어쩌자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삼국에 관한 역사의 표준 교과서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 판에 뒤늦게 삼국유사라는 글을 썼으며, 그 다음에는 왜 그 책은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이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손쉽게 구하는 책들이란 게 뭡니까? 그거 계속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좀 읽어봐, 이거 좀 읽어봐. 좋대도 하니까 책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주역도 마찬가지겠고, 노노맹자 뭐 이거 다 마찬가지겠죠. 책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는 뭐니 해도 이거 괜찮더라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실 때 늘, 그러니까 김정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부지런히 뭐 하지도 못하고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또 더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이, 우리가 부지런한들 언제 이런 책도 읽을 틈이 언제 있습니까? 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지런히 사는 일에 분주하시다 보니까 이 책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또 책을 학교에서 뭐 교과서를 골라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좀 재미있다든가 쉽게 읽을 책들을 고르지. 이거는 뭐 노노네 맹자네 뭐 골치 아픈 책들만 골라놓고 말이죠. 또 거기다 삼국유사네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왕력은 뭐야, 이게 뭐라고 이거 쭉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 게 가장 솔직한 표현이시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결격 사항이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뭔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시든가 또 우리 문화교체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시작하셨는데 그저 부닥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이런 거는 왜 하고 또 왜 이렇게 어려워, 좀 쉽게들 얘기를 하지 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아주 소중하죠. 그 느낌이 뭐죠? 배울 거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고 뭐 쏙쏙 들어오면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자,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안윤상 교수님께서 왕력에 대한 말씀을 평소에 안 하시던 카톡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상하게 잘 써주셔서 저는 안윤상 교수님 그 카톡 올리시자마자 그 읽고서는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너무 고맙구나, 아주 제대로 우리 길을 잡아주셨네. 그 왕력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죠? 여러분들 다 읽으시는 걸 테니까 제가 되풀이가 오히려 우습지만 지금 김득 선생님 보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아, 여기도 저 최인호 선생님도 재확인하시네. 그 글이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왕력을 읽으시다가 안은상 교수님 시조 생각이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조가 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이시니까 선생님이라 그러면 안 되죠. 조상님에 대해서 역사가 뭐라 그러냐 봤더니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분명히 나는 나의 시조시고 내 조상님이신데 왜 역사가 적질 않았어?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시고 나서는 아하, 왕력도 그런 글이겠구나. 어떤 사람은 실리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아니, 안윤상 교수님께는 자기 시조, 자기 조상님 얘기 이상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디에도 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윤상 교수님이 그 지경이시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시조는 조상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별로 들은 것도 없고, 물론 찾아봐야 어디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완윤상 교수님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 나 여기 있잖아. 그랬으면 됐지, 그러셨어요. 이 왕력을요, 쭉 쓴 이유는, 제 느낌은 이련 스님이 일부러 삼국사기 잘 읽으시고 우리나라 역사, 특히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는 꿰뚫어서 잘 알아, 그러시는 분들에게 제가요, 또 무슨 글을 보태겠습니까마는 유사 그러면
끼어들지 못한 얘기라는 거죠. 빠진 얘기들이라고 읽으셔도 좋아요. 남을 유자인데 남는다는 건 끼어들지 못하고 빠진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안윤상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얘기에 빠지신 조상님 얘기들을 좀 해보겠다는 작심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저 책이 제 교과서니까 읽어보니까 이련 스님은 성이 김씨세요. 경주에서 태어난 김씨신데 자기를 이련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나라에서부터 직품을 받으시기를 우리 불교에서는 이 이련 스님을 보각 국사 그러면 그 뭐 스님 중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실 스님이라는 뜻이니까 보각 국사가 되셨는데 자기 자신 자기를 이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또 이 문화교 작가에서 삼국유사를 읽어야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거는 그 이련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예, 근데 이련 그러면 그게 하나라는 일자에 연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저 문화교 작가 꾸려내신 조직민 교수님이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논다는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참 좋다. 뭐 그전에도 하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련 그러면요. 그건 뭐죠? 나 생긴 대로. 그 말이 이련이에요. 이게 특히 일자가 들어오면요. 이게 하나 그러지만 일자를 써놓고 일이 뭐야 그러면 그 재미난 질문이에요. 일자는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 빼놓으면 일자는 어디 가서 설 데가 없습니다. 나 하나잖아요. 나 둘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옛날에도 그랬지만 나가 둘이면 그거를 사람이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질 않고 그걸 정신이 갈라진다고 그래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럽니다. 뭐 요즘은 흔한 얘기들이 조울증 그러잖아요. 그 병인 줄 알아요. 문제인 줄 아는데 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야.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뻤다 슬펐다 하면 내가 두 쪽이 나는 줄 알아요. 기쁜 나 있고 슬픈 나 따로 있는 줄 알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우리가 다 조울증 환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왜? 기뻤다 슬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잖아. 기뻐도 나고 슬퍼도 나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일 뿐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어쩌자고. 기쁘려면 밤낮 기쁘든가 슬프려면 밤낮 슬퍼야지. 왜 기뻤다 슬펐다. 어떤 데는 한순간에 기뻤다 슬펐다 그러니까 이건 난리가 났네. 내가 이제 두 쪽이 나나 봐 그러잖아요. 이련 스님이 아니요. 나는 하나라도 나는 한쪽이라도 나 어디 안 가잖아요. 나대로. 이제 오늘 안윤상 교수님 카톡에 아주 그 대목까지 꼭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안 교수님께 오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왕력을 쓰면서도요. 왕력을 처음 저희들에게 던져준 게 이련 스님의 궁리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왕력을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처음 보는 것 같고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삼국 사기가 있는데 삼국 유사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슨 글을 쓴 거야? 대개 누가 관심을 가지실 거냐 하면 김부식 선생님의 삼국 사기를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닐세나 왕력이 쭉 나타나는데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책을 쓰는 건 아니로구나. 그런데다가 저 오늘 안인성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이제 중국 연대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대가 나온 거는 이게 우리나라 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런다고 할 때 우리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세상에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그 말씀하실 때 기자조선, 위만조선 얘기도 저희들에게 짚어주신 게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그 기자조선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서경 보면 거기 기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기자는 임금님을 돕던 아주 중요한 나라 살림을 하던 분인데 그분이 임금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잘 돕고서는 아주 훌륭한 분, 임금님을 임금님답게 지켜주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아마 저기 조선 땅덩어리를 가서 다스리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서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 못지않게 중국에 임금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임금을 모시던 훌륭한 분이 와서 나라를 돌봤다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기자조선이라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저는 뭐 전 사학자가 아니라서 제 느낌을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무슨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스님은 그 별로 그러니까 위만조선만 얘기하셨다는 얘기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왕력을 놓고 보면 이련 스님이 그 다룬 연대는 대개가 신라 시작 때부터 그래서 보면 이걸 뭐 기원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 우리 책에도 BC 그래서 BC라는 영어는 B는 before 그 다음에 C는 Christ 그래서 예수 전 57년에 신라가 나라로서 선 때부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보시면 937년입니까 언제라고 돼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소위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7세기 하지 않습니까? 600년대에 여기 책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일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비로소 그 압록강 이거 두만강까지는 다 커버를 못하지만 압록강까지를 우리 땅이라고 확보하던 연대가 되게 930 몇 년인데 그래가지고 한 1000년의 그 역사를 이련 스님이 되돌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왕력에 나타나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재미난 대목은요. 이분이 과연 불차의 스님이시니까 자기가 부처님을 통해서 사람이란 건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별의별 만물이 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산다는 얘기는 뭐 동식물만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바위 덩어리도 물도 새도 그렇죠 바람도 이게 다 구름도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은 다 자기 생긴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 대목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나도 우리 삼국사기를 마치 김무식 선생님은
나라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나라는 다른 게 나라가 아니라 왕의 이름을 따라서 나라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왕이 하는 게 나라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나라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생민들은 온다는 말이 이제 어디로 발전을 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문화교 작가는 나 학교입니다 하는 얘기가 또 이제 우러져 나왔어요. 참 너무 신통망통한 표현들이죠. 어디서 쓰지 않던 얘기인데 그 나나 학교라는 건 어떻게 나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그 애들도 있는 건데 근데 다 누구냐고 그러면 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제일 가까이 최인호 선생님하고 여기 이수 선생님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니까. 그럴 때 이제 나라는 얘기는 제가 저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뭐 걱정할 게 없죠. 제 몸이야 제가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저러고 가네. 그러니까 나나 하게 되면 거기에 너나 또 혹은 그분 혹은 왕이 끼어들기 전에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권영창 선생님 자기소개하시면서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권영창 선생님 이 자녀분들이 젊으신 게 참 복입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70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니까 뭐를 느끼냐면 전 딸이 둘인데 제 딸들이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희경 선생님은 앞으로 한동안 든든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세상이다 우주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제 세상 제 우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챙겨나가는 세상 제가 돌보는 세상이니까 여기에 나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 아무리 잘 안다고 그래도요 내가 비워놓으면요 그 세상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 이련 스님이 일양 그럴 때는 거기에 우리 문화교 작가에서 나나 하는 대목하고 통하는 대목이 있어요. 일 말씀드렸죠. 나 빼놓으면 일자는 어디 가서 붙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도 신의 얘기가 신이라는 한자가 원본에 보면 마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하늘님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는데 그건 우리말도 아니고 좀 억지죠. 한 분이신 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키고 끼실 때 구태여 여러분들도 암호적으로 하고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쳐다보시면요. 여러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알고서 켜진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얼굴 식별법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얼굴 식별법이 아니라도 손에만 드셔도 스마트폰이 제 주인을 검사 알아본다는 거죠. 지구에 수억만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 옛날 책은 왜 읽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옛날 책을 읽는 이유는 제 체험은요. 옛날 책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재밌어요. 요거 이제 15분 쉬시라는 거니까
15분 좀 쉬시고 제가 15분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푹 좀 쉬시고. 강 교수님.